손끝이 떨렸다. 30해 동안 형사로 살아오며 총구 앞에서도 담담하던 내가 그 한마디에 정신이 멎을 줄은 몰랐다. 결혼 이후 태블릿을 쥐인 손에 땀이 차올랐다. 화면 속 회의 문서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한민재, 내 아들. 어머니를 잃은 지 겨우 돌 지난 그때부터 내 전부였다. 그 아이의 입에서 결혼이란 말이 흘러나오자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갑자기 웬 말이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절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젠 제가 제 인생을 만들어야죠.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저릿했다.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몸을 던지며 범죄자를 쫓던 시간들보다 아들의 웃음을 지키는 일이 훨씬 어려웠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나 기쁨보다 먼저 의심이 스며들었다. 직업병이었다. 2년 전 결혼 사기 사건.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재산을 잃고 인생이 무너졌던 그 사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주범을 놓쳤다. 그 후로 나는 누구의 미소도 쉽게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민재의 눈빛이 반짝였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예요. 정직하고 성실해요.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 흔한 형용사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들렸다. 무엇보다 개발자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다. 요즘 보안 사건 10건 중 7건이 내부 유출이라는 걸 누가 모르랴. 이번 주말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대요. 청명역 근처에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보자. 입에서는 담담한 대답이 나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사건 파일을 정리하듯 그녀의 프로필을 짜맞추기 시작했다. 직장, 출신 학교, 주소. 가족관계, 형사 시절의 습관은 버려지지 않는다.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랬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서울 남쪽의 해명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형광등 빛이 흐릿하게 책상 위를 비췄다. 서랍을 열자 낡은 가죽 수첩이 보였다. 2022년 3월 15일 결혼 사기 주범 도주, 피해액 58억, 피해자 32명, 절대 같은 실수 반복 금지. 붉은 펜으로 쓴 문장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어느새 사람을 의심하는 기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피해자가 내 아들일 수 있었다. 최간고, 들어와.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30년 전 신참 시절부터 함께한 동료. 이제는 에이기스 보안의 보안실장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사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대. 잠시 침묵. 곧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설마 조사하실 생각은? 조사해야지. 마지막 수사일지도 모르니까. 그의 눈이 커졌다. 사적인 일에 회사 인력을 쓰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만은 예외였다. 밤이 깊었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는 윤설인 29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소속 S4테크. 직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력은 깨끗했다. 범죄 기록도, 재정 문제도 없다. 그런데 이상했다. 최근 6개월간의 행적이 비어 있었다. SNS 삭제, 위치 기록 차단, 지인 통화 빈도 급감.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민재가 만난 사람답지 않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넌 사인 빛이 무릉덩이에 비치며 요동쳤다. 그 빛 속에서 2년 전 그날의 비가 겹쳐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최간고가 파일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서린 씨 관련 제보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우리 회사 최대 경쟁사인 너쉴드 임원 박철광 씨의 양렬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너쉴드는 5년 전 우리 핵심 보안 알고리즘을 빼내려다 실패했다. 그때 그들이 남긴 말, 언젠가 당신 회사를 무너뜨릴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다. 이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최강고에게 명령했다. 비공식 조사 들어가자. 24시간 감시. 모든 동선 기록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형사 시절의 도구를 꺼냈다. 위장용, 안경, 가발, 녹음기. 손끝에서 녹슨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내 안의 형사가 깨어났다. 며칠 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 청명역 8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청명역이라 내가 가장 익숙한 잠복 장소 중 하나였다. 그곳은 사람의 물결이 끊이지 않는다. 누군가를 관찰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곳은 없다. 토요일 아침 비가 그쳤다. 하늘은 잿빛 안개에 덮여 있었고 도시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청명역 8번 출구, 시간 정각.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였다. 귀속 이어피스로 속삭였다. 대상 확인. 100m 너머로 보이는 초회간고가 짧게 대답했다. 확보 완료, 백업 포지션 유지. 나는 사람 무리에 섞여 그녀를 뒤따랐다. 카페 입구 앞.
그녀가 문을 밀었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정확했다. 일주일간의 패턴 분석 그대로다. 하지만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멈췄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골드 모델. 시가 1억 원 이상. 대리급 연봉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간고. 봤지? 예. 임원 딸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상하군. 그녀의 걸음이 너무 넓었다. 회사 집 회사.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의 패턴이다. 하지만 윤설이는 하루에도 여러 지역을 오갔다. 특히 강릉로 호텔 라운지에서 수상한 남성들과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다. 그 밤 영상 속 그녀의 미소를 몇 번이나 되돌려봤다. 그 눈빛은 어딘가 낯익었다. 승리를 예감한 사람의 눈빛. 그리고 나는 그런 눈을 수없이 봐왔다. 형사 시절 사기꾼들이 판단을 흔들던 그 냉랭한 빛. 그녀의 눈에 그 빛이 서려 있었다. 창밖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넌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속삭였고 나는 혼자 의심을 속삭였다. 이번 수사는 형사의 본능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아버지의 심장으로 맺을 것이다. 그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잃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단 하나,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청명역 주변 인파는 여전히 복잡했다. 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다. 윤설이는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짧은 미소가 입가에 맺혔지만 그 미소는 화면 속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아무 감정 없는 훈련된 얼굴이었다. 간고, 지금 위치 대상 뒤편 80m 카페 안쪽 테이블에서 시야 확보 중입니다. 좋아. 시선 접촉 피하면서 3분 단위로 이동 보고 수십 번 이런 작전을 수행해봤지만 오늘의 공기는 달랐다. 딱딱한 바닥 아래로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전해졌다. 내가 쫓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아들의 사랑이었으니까. 윤설이는 횡단보도를 건너 청명중앙로 쪽으로 향했다. 오전 8시 20분, 출근 시간대. 대부분 회사 방향으로 향하지만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10분 후, 오래된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건물 간판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로이엘 심리상담연구소. 상담소. 나는 순간 고개를 기울였다. 개발자가 매주 아침 심리상담을 받는다. 그건 통계적으로 보기 힘든 패턴이었다. 실장, 저 상담소 이력 좀. 잠시 후 무전이 들려왔다. 대표가 전직 군심리 분석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잠시 끊겼다. 2년 전 결혼 사기 사건 때 피의자 한 명이 상담받던 곳입니다. 피부가 서늘해졌다. 또다시 그 사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는 골목 반대편 가로수 뒤에 숨어 그녀를 지켜봤다. 설이는 30분가량 상담실에 머물렀고 나올 때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조금 무겁고 조금 슬퍼 보였다. 그 모습이 오히려 이상했다. 그녀는 내가 가진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 사람을 속이려면 감정 조절이 철저해야 하는데 지금의 표정은 어딘가 허술했다. 아버지, 절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전 초에 간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고 무렵 그녀는 강릉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비즈니스 호텔 로비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가 몸에 익숙한 입술 읽기로 단어들을 포착했다. 네, 확인했어요. 오늘 저녁 같은 장소에서 보안 시스템 아직 접근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보안 시스템 S4테크의 시스템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회사 에이기스의 것? 간고, 호텔 CCTV 확보 가능하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내부 직원 하나 포섭했습니다. 좋아. 영상 확보되면 바로 분석실로 넘겨. 그녀는 전화를 끊고 호텔로 들어갔다. 나는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악수, 짧은 대화, 그리고 미소.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보다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30년간 수사하며 수없이 봐온 얼굴이다. 목표가 눈앞에 있을 때만 지어지는 표정. 나는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렌즈 너머 두 사람의 거리감이 미묘하게 가까워졌다. 오후 2시 보고가 들어왔다. 사장님, 호텔 관계자 말로는 설인 씨가 그 남자를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만난답니다. 명목은 멘토링이라고요. 인생 상담 겸 커리어 조언이라네요. 그 남자 신원은 아직 확인 중인데 얼핏 듣기로는 전직 투자사 출신이라 합니다. 투자사, 그 단어에서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2년 전 사기 사건의 주범도 투자사 간부로 위장했었다. 사람의 신뢰를 가장 쉽게 얻는 직업. 그날 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 노트북 화면 속 윤설인의 웃음은 정제되어 있었다. 웃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표정은 너무 익숙했다. 과거 사건의 피해자 진술 중 하나가 떠올랐다. 그 사람은 늘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명시의 밤은 흐렸다. 수많은 창문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비밀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지금 내 아들의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실장이 급히 들어왔다. 사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윤설인 씨? 최근 6개월 동안 카드 사용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현금 거래만으로 생활하고 있더군요. 누가 요즘 현금만 써 그뿐 아니라 휴대폰 위치 기록도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우고 있거나 스스로를 지우는 거야.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위험합니다. 전자가 조직, 후자가 절망이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점심 무렵 민재가 들렀다.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바쁘세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다. 그냥 일 때문에 그렇다. 설인이도 아버지 뵙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기대를 산산이 부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재가 떠난 뒤 나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밑에 새로 한 줄을 적었다. 이번엔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밤이 찾아왔다. 해명시의 거리는 유난히 조용했다. 넌 사인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그녀의 동선을 다시 훑었다. 호텔, 상담소, 카페, 그리고 집, 모두 평범한 지점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규칙적이지 않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습관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윤설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프로그램된 경로처럼 일정했다. 5분 단위로 반복되는 생활, 그건 훈련된 첩자들의 패턴이었다. 그날 새벽 1시, 분석실에서 간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윤설인이 3개월 전 에이기스 보안에 지원했었답니다. 뭐라고 보안 개발팀이요. 하지만 서류에서 탈락했대요. 그리고 그 직후 S4테크로,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우리를 노리고 접근했다면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 전쟁의 서막이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져왔다. 형광등 아래서 수첩의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 금지. 하지만 어쩌면 이번이 내 생의 마지막 실수가 될지도 몰랐다. 나는 책상 위에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돌 지난 민재가 내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그 미소 하나만은 어떤 거짓보다 진실이었다.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발신자 윤설인 아버님. 이번 주말에 뵙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괜찮으실까요?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갑작스럽게.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인사인지 아니면 시험의 시작인지,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수첩의 새로운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다. 이번 수사, 이름 아들의 사랑.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덧붙였다. 증거 확보 우선, 감정 배제. 하지만 끝까지 지켜낼 것.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다. 도시는 잠들었고 나만 깨어 있었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형사로서의 직감이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 누군가의 계획. 그리고 누군가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해명시 하늘은 묘하게 흐렸다.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유리창을 때리며 긴장감만 키워갔다. 나는 와이셔츠 위에 짙은 회색 재킷을 걸쳤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형사였을 때보다 더 냉정한 얼굴, 아버지의 표정이 아니라 신문관의 얼굴이었다. 약속 장소는 청명역 아스번 출구 근처 카페, 벨로체아. 유리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갔다. 그 속에서 나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8바퀴를 돌았을 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검은 트렌치코트, 흰 블라우스, 단정한 묶음머리. 누가 봐도 모범적인 도시의 직장인. 하지만 내 눈엔 모든 디테일이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내 앞자리에 앉았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설인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짧은 인사 후 정적이 흘렀다. 커피 향이 공기 중에 섞여 묘한 긴장을 만들었다. 민재와는 어떻게 알게 됐죠? 가벼운 질문인 척했지만 내 시선은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회사 프로젝트에서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파트너였는데 어느 순간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말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의지한다는 단어를 말할 때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잔받침을 만졌다. 긴장이다. 신문 경험상 진실을 숨길 때 손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프로젝트라면 무슨 일 하시죠? 보안 솔루션 UI를 담당하고 있어요. 기술 쪽은 민재가 맡고요. 보안 솔루션, 그 단어에서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너무 우연이다. 그녀가 속한 S4테크의 핵심 프로젝트, 그리고 민재가 맡은 개발 모듈은 에이기스 보안의 암호화 알고리즘과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 요즘은 바쁘겠네요. 네, 거의 회사랑 집만 오가요. 그녀는 차분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완벽했다. 형사 시절 수많은 용의자들이 보여줬던 훈련된 미소. 나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요즘은 현금만 쓰시더군요.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네, 카드 내역이 없어요. 젊은 사람 치곤 드물죠. 아, 보안 직종이다 보니 개인 기록 남기는 걸 조심해서요.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음성이 살짝 떨렸다. 거짓이 섞일 때 나는 그 미세한 파형을 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나는 웃는 얼굴로 말을 바꿨다. 그래요? 민재는 당신을 아주 좋아하더군.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형사로선 연기 같았고 아버지로선 진심이길 바랐다. 그녀가 자리를 뜨려 할 때 나는 일부러 물었다. 참, 지난주 강릉로 호텔에는 왜 갔었죠?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미세한 정적이 흘렀다. 호텔이요? 응. 로비에서 어떤 남자와 대화하던데.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바뀌었다. 처음엔 당황, 그 다음엔 계산. 민재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그분은 예전에 저를 도와주신 멘토예요. 커리어 상담 정도.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눈빛의 온도는 급격히 식었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 어딘가를 향했다. 순간 내 등 뒤에서 짧은 플래시가 번쩍였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리 반대편에서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이내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서린 씨. 혹시 아까 그 사람,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아버님, 세상엔요, 그냥 있는 게 나은 일도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있는 게 나은 일, 그건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곧장차에 올라탔다. 간고, 사진 확보됐나? 예, 교통 CCTV로 추적 중입니다. 그 남자 얼굴 확보되면 즉시 전송해. 10분쯤 후 태블릿의 한 장에 사진이 떴다. 흐릿한 거리 사진, 검은 우산, 중년 남성, 뿔테 안경.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2년 전 결혼 사기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 이름 장태식,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던 인물. 그리고 지금 윤서린 곁에 있었다. 밤, 사무실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최강호가 자료를 펼쳐 보였다. 장태식, 현재 신분 세탁 후 너쉴드 외주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역시 게다가 윤서린 씨가 한 달 전 장태식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명목은 자문료로 표기돼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너쉴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이 우연이라면 너무 정교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무실 천장 불빛이 빗물 위로 번졌다. 나는 오랜만에 수첩을 펼쳤다. 붉은 글씨 아래 새로운 한 줄을 적었다. 대상 윤서린, 너쉴드와 접촉 확인, 감정 변수 존재.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다. 손끝의 압력이 내 마음의 무게를 대신했다. 그날 밤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오늘 서린이 만났죠. 나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냐? 서린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눈빛이 무서웠다고. 그랬나? 아버지, 서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내 안의 형사는 속삭였다. 좋은 사람일수록 숨기는 게 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렸다. 그 불빛 속에서 윤서린의 얼굴이 겹쳐졌다. 민재는 절대 몰라야 해. 그녀가 어떤 세계와 얽혀 있는지. 그 순간 최강호가 급히 들어왔다. 사장님, 추가 보고 있습니다. 뭔데? 윤서린, 오늘 저녁 다른 이름으로 호텔 예약했습니다. 다른 이름? 박소현. 박소현, 나는 숨이 막혔다. 2년 전 결혼 사기 사건의 조직원 중 한 명이 사용했던 가명.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손에 주인펜을 꽉 눌렀다. 심장이 요동쳤다. 윤서린, 너는 대체 누구인가? 민재의 연인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미제로 돌아온 유령인가? 그날 새벽, 나는 오래된 형사 배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형사로서의 냉정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비 내음 속에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저 결혼할 것 같아요. 그날의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이토록 무거운 사건으로 이어질 줄 그 누구도 몰랐다. 나는 수첩의 마지막 줄에 세 문장을 남겼다. 수사명 아들의 사랑 대상 윤서린, 접촉자 장태식, 가명 박소현, 목표 진실의 문턱까지 끝까지 추적. 그리고 펜을 덮었다. 비가 멈추지 않았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의심도 멈추지 않았다. 새벽 3시,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모니터 앞에서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엔 윤서린의 두 개의 얼굴이 떠 있었다. 하나는 S4테크의 성실한 개발자 윤서린, 다른 하나는 결혼 사기 조직에서 쓰이던 이름, 박소현. 서류상으로는 완벽히 다른 사람, 주민번호, 학력, 주소, 모든 데이터가 달랐다. 그러나 얼굴 인식 시스템은 같은 결과를 냈다. 일치율 99.8%. 간고, 분석 결과 맞지? 예, 위조 주민등록. 누군가 고급 위변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누구지 패턴이 너실드 내부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니터 속에서 윤서린의 프로필 사진이 천천히 회전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이제 그 미소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장님, 이번 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일 바로 내사 착수하죠? 모든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금융 데이터 확보, 비공식으로 절대 외부 유출 안 돼. 예. 최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윤서린이 단순한 스파이라면 이미 증거가 충분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아직 무언가가 걸렸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카페에서 했던 그 말, 세상엔 있는 게 나은 일도 있어요. 그 말은 거짓의 리듬이 아니었다. 30년간 수백 명의 용의자를 조사하며 나는 거짓의 숨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녀의 숨은 진심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에이기스 보안의 내부 분석실이 비밀리에 가동되었다. 모든 조사 자료는 사내망이 아닌 오프라인 전용 서버에 저장됐다. 나는 다시 한번 형사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간고, 그녀의 생활 패턴을 시각화해봐. 네? 대형 스크린 위로 수많은 선이 그려졌다. 빨간 선은 윤서린, 파란 선은 박소현. 선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지만 중간 지점에서 하나로 겹치는 지점이 있었다. 라움 메디컬 클리닉, 해명시 강릉로점. 이곳이 교차점이군. 맞습니다. 윤서린으로 예약하지만 결제는 박소현 명의로 합니다. 의사 신원은 너쉴드 전직 기술 고문이자 2년 전 사건의 참고인. 퍼즐이 빠르게 맞춰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직접 가보자. 낮 12시 40분. 라움 메디컬 클리닉. 외관은 평범했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 은은한 향수 냄새. 그러나 내 시선은 이미 벽에 걸린 한 액자를 향했다. 박철광 공로파에. 너쉴드의 임원, 박철광. 그 이름이 여기에도 있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접수대 직원에게 물었다. 윤서린 씨 예약돼 있나요? 아, 네. 오후 2시 예약돼 있습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이어피스를 켰다. 간고. 서린 오후 2시에 여기 옵니다. 준비해. 예, 외부 차량팀 대기 중입니다.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리고 윤서린이 들어왔다. 트렌치코트 차림, 마스크를 쓴 얼굴. 나는 창가 뒤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접수대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녀는 곧장 원장실로 향했다. 일반 환자라면 절대 갈 수 없는 동선. 5분 후. 방 안의 도청 장비가 미세한 신호를 잡았다.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언제쯤? 조심해. 이번엔 상대가 다르다. 한도윤은 예전 형사야. 내 이름이 나왔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그녀는 이미 내가 조사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간고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나가시죠. 들켰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들어봐. 몇 초 후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 민재 쪽은 어떻게 돼가? 그 사람은 정말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처음으로 진심이 섞인 음성이었다. 이용하고 싶지 않다. 그건 명령에 대한 거부의 신호였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 여자는 조직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윤서린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젖어 있었다. 나는 몰래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손에 쥐인 휴대폰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재.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분석실로 돌아왔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최근 통화 내역이 떠 있었다. 거기엔 너쉴드 임원 박철광의 비서실 번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한 줄의 메모. 발신자 아버지. 아버지.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녀의 아버지라면 민재의 미래 장인일 수도 있는 그 사람.
하지만 그가 박철광이라면 그녀는 스파이이자 적의 딸이었다. 최강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사장님, 이제 확실하죠. 윤설이는 박철광의 양녀이자 조직의 정보 담당자입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확실하다는 말이 이토록 쓰라릴 줄 몰랐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았다. 그녀가 원장실에서 흘렸던 그 말. 그 사람은 정말 몰라요.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그날 자정, 민재가 불쑥 사무실로 들어왔다.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야근이다. 또 설인이 조사하시는 거죠?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민재야, 그 여자라뇨? 그가 내 말을 끊었다. 설인이는 저한테 거짓말 안 해요. 누군가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은 이미 손에 있었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질 걸 알았다. 민재가 나가고 난 뒤 나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찍은 사진. 내 품에 안긴 아기 민재의 얼굴이 선명했다. 그 웃음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었지.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웃음을 스스로 깨뜨릴 수도 있었다. 그날 새벽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조용히 받았다. 한도윤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 그러나 나는 단숨에 알아차렸다. 윤설인인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모든 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통화가 끊겼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간고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이상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너쉴드 내부 회의록이 떠 있었다. 목표 에이기스 보안 기술 탈취, 수단 내부 인물 접근, 한민재, 그 아래에 적힌 이름, 담당자 박소현.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녀의 임무는 민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임무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줄을 적었다. 윤설인 혹은 박소연, 그녀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다음 만남, 진실 확인.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엔 아침 햇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다음 수사 단계는 그녀를 직접 마주하는 것. 아침 햇살이 해명시 빌딩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다. 빛이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밤처럼 어두웠다. 책상 위엔 수첩, 태블릿, 그리고 차가운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윤설인의 이름 아래 2개의 날짜가 떠 있었다. 3월 15일 첫 접촉, 4월 3일 작전 전환. 그 사이 그녀의 통화 기록은 급감했고 위치 정보도 끊겼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를 직접 만나야 했다. 진실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후 3시, 장소는 강릉로 92번지, 카페 모리안. 지난번과 같은 패턴이었다. 그녀가 먼저 연락했고 내가 응했다. 단, 이번에는 내가 먼저 도착했다. 나는 창가 구석 자리를 잡았다.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밑에는 소형 녹음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짙은 베이지 코트, 단정한 머리, 평소보다 약간 헬쑥한 얼굴. 그녀는 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아버님, 아니,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한마디에 나는 묘하게 웃음이 났다. 호칭은 편한 대로.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럴 줄 알았지.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박소현이라는 이름, 언제부터 썼습니까? 질문은 단도직이 비었다.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 이름 들으셨군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증거도 봤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름은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의 의지였죠? 너쉴드.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도 그 조직이 싫어요. 하지만 그 조직을 위해 움직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짧고 단단한 대답.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내 시선을 잡았다. 그 안엔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면 아버님도 저를 조금은 이해하실지도 몰라요. 이게 뭔데? 제가 너쉴드에 들어가게 된 이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숨겨야 했던 진실이에요. 나는 망설이다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걸 지금 보지 않으세요. 아니, 진실은 도망가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은 기다려주지 않지. 그녀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잔을 쥐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재를 왜 이용했습니까?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건 계획이었어요. 인정하는군. 하지만 그 계획 안에서 제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단순한 접근이었어요. 민재 씨를 통해 에이기스 보안 시스템의 일부를 알아내라는 명령.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 말에 나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거짓 눈물도, 거짓 사랑도 보아왔지만 지금의 이 눈빛은 달랐다. 그래서 빠져나오려 했다. 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데 그녀의 입이 굳게 닫혔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죽어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밀었다. 누군가 널 감시하고 있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로 알려져 있어요. 박철광.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아요. 순간 카페 유리창 바깥에서 성광이 번쩍였다.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 간고, 위치 확인 이어피스로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문 방향, 검은 SUV 한 대, 번호판 가려져 있습니다. 추적해. 윤설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이젠 숨을 데가 없어요. 숨지 마라. 숨는 순간 넌 그들의 사람이 된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선 끝낼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한마디가 또 다른 덫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해. 너쉴드가 노리는 건 뭔가 에이기스의 차세대 암호화 모듈. 프로젝트 알테어예요. 그건 우리 회사에서도 극비인데 네가 어떻게 민재 씨가 말해주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술에 취해 실수로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전부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조용한 침묵, 커피 향이 식어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은 컵을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아버님,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 사람들을 안에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너쉴드를 내부에서 제가 돌아가면 그들은 절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거짓으로는 만들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때 간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사장님, SUV 차량 식별 완료. 운전자 장태식입니다. 내 손이 얼어붙었다. 2년 전 결혼 사기 사건의 주범, 그리고 그녀의 관리자 설인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밤 너쉴드에서 무슨 회의 있죠? 이사회요. 그들이 에이기스 인수 계획을 확정하는 날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를 볼 수 있겠군. 네. 하지만 위험해요. 그럼 더더욱 가야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USB,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너쉴드 내부 문건이에요.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이제부터 네가 나를 믿어라.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뭔데? 민재 씨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약속하지.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짙은 구름이 모이고 있었다. 바람 속엔 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 폭풍은 진실이 드러나기 전 찾아왔다.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다. 이제 판이 깔렸다. 그녀의 진심과 그들의 거짓 사이에서 나는 마지막 수사를 준비해야 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가 거짓이라면 나는 형사로서 끝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진심이라면 나는 아버지로서 그녀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수사였다. 밤 10시, 해명시의 하늘은 유리처럼 깨끗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에는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다. 도심의 넌사인들이 반짝이는 그 시간, 나는 오랜만에 형사의 옷을 입었다. 검은 셔츠, 얇은 방탄조끼, 이어피스, 그리고 낡은 수첩. 이번 작전의 이름은 나비, 한 사람의 거짓이 다른 진실을 흔드는 작은 날갯짓이라는 의미였다. 위치는 확인됐습니까? 예. 사장님, 너쉴드 본사 17층, 루비홀, 이사회 명목으로 고위 인사 전원 참석 중입니다. 장태식은 이미 입장했습니다. 박철광도 함께 있습니다. 최강호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타고 흘러들었다. 나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또렷했다. 윤설인의 목소리도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선 끝낼 수 없어요. 오늘 밤 그녀가 진심이라면 이 작전은 정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나는 내 아들의 세상을 무너뜨리게 된다. 차에서 내렸다. 빌딩 앞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정문에는 이사회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강고, 팀 투입 준비 완료. 예, 보안팀 3인, 기술 지원 2인, 후방 대기 중.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굳은 바위 같았다. 마지막 수사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 17이 점점 다가왔다. 그 순간 이어피스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사장님, 윤설인이 입장했습니다. 혼자입니까? 네. 드레스 차림입니다. 경호원 동반 없음. 그녀는 함정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면 나를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걸까? 루비홀의 문이 열리자 내 앞에는 대리석 바닥 위로 펼쳐진 호화로운 연회장이 있었다.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 그리고 낮은 음악, 겉보기엔 평화로웠다. 하지만 공기 속엔 피비린내보다 더 날카로운 긴장이 숨쉬고 있었다. 가운데 긴 테이블 끝에 박철광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장태식,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윤설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조용히 입장했다. 조명을 피하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회의가 시작됐다. 박철광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너쉴드가 드디어 에이기스 보안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테이블 위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알타이어 애퀴지션이라는 문서가 떠 있었다. 그 파일명, 내 피가 씻는 기분이었다. 프로젝트 알테어. 우리 회사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술. 박 이사님, 자료 이상한데요. 윤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보안 모듈 일부가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이건 테스트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불안전하다고요. 그대로 사용하면 시스템이 붕괴될 겁니다. 그 말에 회의장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박철광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넌 내 역할만 하면 돼. 하지만 윤설인 혹은 박소연,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넌 우리한테 빚이 있잖아. 20년 전 고아원에서 널 데려온 게 누군데. 그 순간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번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빚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나는 그제서야 움직였다. 조용히 무정의를 눌렀다. 지금이다. 내부 녹화 개시. 간고의 대답이 들렸다. 녹화 중입니다. 박철광은 눈살을 찌푸렸다. 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나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인형 주제에 감히. 그의 손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던졌다. 손때 내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울렸다. 모두가 놀라 나를 바라봤다. 윤설인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나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박철광, 장태식, 당신들 체포하겠소. 짧은 순간의 정적. 그러나 다음 찰나 총성이 터졌다. 팡한 유리잔이 산산조각났다. 장태식의 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장님, 피하세요. 이어피스로 간고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이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혼전. 윤설이는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다. 나는 테이블 뒤에 몸을 웅크리고 주변을 살폈다. 박철광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역시 왔군, 한도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넌 정의에 미쳐있는 남자야. 하지만 세상은 정의로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네가 세상을 훔치려는 건가? 훔친다고 하하. 우린 단지 진보를 앞당기고 있을 뿐이지. 장태식이 다시 총을 들었다. 그 순간 윤설인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제 그만 총성이 울렸다.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쓰러졌다. 설인 나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피가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괜찮아. 스쳤어요.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아버님, 이건 제 탓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리모컨을 내밀었다. 이건 회의실 모든 데이터 서버를 네트워크 차단하는 장치예요. 지금 누르면 그들의 계획은 멈춰요. 나는 순간 머뭇거렸다. 누르면 네가 위험해진다. 이제 상관없어요. 민재 씨만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순간 회의장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스크린이 전부 정지되고 서버가 다운됐다. 박철광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배신자 그가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다. 문이 열리며 특수팀이 진입했다. 모두 손들어 경찰이다. 장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버렸다. 박철광은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간고가 그의 손목을 꺾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보였다. 윤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피가 옷자락을 적셨다. 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적어도 이번엔 제가 선택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한 줄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빛이었다. 회의실 밖으로 구급대가 들어왔다. 서리는 들것에 실려 나갔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버님, 부탁이에요. 민재에게 진실은 나중에요. 약속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머릿속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반복됐다. 적어도 이번엔 제가 선택했어요. 나는 멍하니 호란을 바라봤다. 유리 조각 사이로 반쯤 깨진 샴페인 병이 빛나고 있었다. 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형사도 아버지도 아니었다. 단지 한 인간,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남자였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간고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끝났네요. 사장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나 남았어. 무엇을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오겠지. 그날 새벽, 해명시의 하늘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피를 닦아내듯 부드럽게, 그러나 냉정하게 내리고 있었다. 수첩 마지막 장에 나는 짧게 적었다. 작전 나비, 종료, 결과 성공, 하지만 마음은 실패.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 밖, 윤서린이 실려간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아직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틀 후 해명시 중앙병원 12층 병실, 창밖으로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비는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어제의 총성을 씻어내는 듯했다. 나는 하얀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침대 위. 윤서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손끝에 연결된 수액관, 그리고 코끝에 닿는 산소 튜브. 의사는 말했었다.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외상성 쇼크로 한동안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안도와 후회의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가 살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건 곧 진실을 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했다. 병실 문이 열렸다. 한민재가 들어왔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해주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너 쉴드, 기술 유출 혐의 전원 검거, 내부 제보자 덕분. 기사에서 봤어요. 서린이. 그 내부 제보자라면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모든 걸 멈췄다. 너 쉴드 서버 차단도, 그 안에 증거 확보도 전부 그녀 덕분이야.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럼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거짓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터졌다. 아버진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희생시키죠.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 민재는 서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 손이 나를 구했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이 사람 진심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은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병실 옆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그때 최강호가 조용히 들어왔다. 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윤서린의 과거 신원조사 결과가 적혀 있었다. 1996년 광원 보유권 입소, 2004년 신원 미상 남성에게 입양, 이후 이름 변경, 박소현, 2008년부터 너쉴드 산하 비밀 교육 과정 참여.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사진 속의 어린 서린은 눈빛이 어딘가 비어 있었다. 감정이 지워진 아이,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강요당한 존재였다. 마지막 페이지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입양 서류 제출자 강태식. 나는 펜을 꽉 쥐었다. 결국 모든 길이 다시 그 남자로 이어졌다. 사장님, 최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리보다 오래 싸워온 겁니다. 그래, 그녀는 조직의 도구로 자랐지만 결국 그곳을 부쉈지.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비 냄새가 병실 복도 끝까지 스며들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무거운 시간 속에서 흙냄새처럼 희망이 스며드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린이 깨어났다.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요. 그녀의 눈이 나를 바라봤다. 살았네요. 그래, 살아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민재 씨는요, 너를 지키고 있어. 그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 사람만은 아무것도 몰랐으면 했거든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침묵. 그리고 민재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랬다면 당신이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요? 저는 이미 위험 속에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떨궜다. 당신이 한 일 다 들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야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내 안에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아내를 잃던 날, 도리차에 지나지 않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울던 그 새벽, 그때 했던 다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 나는 결국 그 다짐을 지킨 걸까? 아니면 무너뜨린 걸까? 저녁이 되어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최강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민재군, 퇴근했답니다. 곧 서린 씨도 퇴원할 예정이라네요. 그래,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30년 동안 난 정의를 쫓았지. 하지만 이제는 그 정의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 왜요? 진실을 밝힐수록 사람의 상처만 남으니까. 간고는 말없이 커피를 내밀었다. 그래도 사장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린 단지 한 사람의 용기에 빚졌을 뿐이야. 그날 밤 윤서린이 퇴원했다. 민재는 그녀를 채 태워 집으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 아래 겹쳐졌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차가 떠난 뒤 나는 병원 옆 벤치에 남아 있었다. 하늘엔 빗방울 대신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주머니 속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마지막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그 손이 가장 먼저 쥐어야 할 건 진실보다 용서다. 다음 날 검찰 조사에서 윤서린은 모든 걸 진술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직의 도구로 이용됐음을 인정했고 동시에 내부 고발자로서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박철광은 전면 자백, 장태식은 구속,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밤마다 나는 여전히 꿈속에서 들었다. 그날 카페에서 그녀가 했던 말, 세상엔 있는 게 나은 일도 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잊는다는 건 용서의 다른 이름이었다. 며칠 후 민재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아버지, 저 이제 다시 회사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마음 정했구나. 네. 그리고 서린이랑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났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아물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기 전 책상 위에 낡은 형사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건명 아들의 사랑, 종결, 결과 진실 확보, 피해자 보호, 결론 용서로 정의의 완성. 나는 펜을 덮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수사였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멎어 있었다. 대신 새벽의 빛이 조용히 도시에 내려앉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형사도 아버지도 아닌 한 사람으로 숨을 내쉬었다. 3개월 후 해명시의 여름은 유난히 맑았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드물던 도시가 이상하리만치 푸른 하늘을 오래 품고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회사에 나왔다. 오래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커피, 종이, 금속, 그리고 시간의 냄새. 책상 위에는 사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름 한도윤, 직위 에이기스 보안 대표이사, 사유 명예 은퇴. 3개월 전 그 밤 이후 모든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박철광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장태식은 끝내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윤서린은 국가보호증인 프로그램에 들어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다.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바늘이 이제야 멈출 준비를 하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형사 시절부터 써왔던 손때 묻은 검은색 가죽 수첩. 그 안에는 수많은 사건의 흔적이 적혀 있었다. 사람의 거짓말, 사람의 절망, 그리고 가끔은 사람의 용기.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는 늘 승리한다. 하지만 그 정의가 반드시 칼의 모양일 필요는 없다. 그 문장을 보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문틈 사이로 민재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지,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마지막 보고서 정리 중이다. 그럼 같이 하죠.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어느새 수트 차림이 자연스러워졌다. 말투도, 표정도, 책임감도. 이제 그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서린 씨는 잘 지내냐 내가 묻자. 민재는 잠시 미소 지었다. 예, 먼 곳에서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코딩 가르친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선택은 예상 밖이었지만 그보다 더 진심이었다.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을 이제 진심으로 갚아가는 길이었다. 아버지,
은퇴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아직 현역으로도 충분한데요. 이제 정의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넌 그 중 하나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버진,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수첩 위를 비추고 있었다. 예전엔 악을 무너뜨리는 게 정의라고 믿었다. 지금은요, 이제는 누군가의 진심을 이해하려는 게 정의인 것 같다. 그 말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서린 씨가 그 말 들으면 좋아하겠네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윤서린.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민재는 내 눈치를 보았다. 받으세요.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잘 지내고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그래, 너는 이제 괜찮아요. 새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좋은 일이지.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무슨 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민재 씨를 사랑했던 건 명령이 아니라 제 진심이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알고 있었어. 너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녀가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 짧은 말이 그녀의 모든 고통을 정리하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행복하대. 그래요. 그럼 됐죠. 그의 미소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평온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공식 퇴임식을 치렀다.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고 간고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사장 아니야. 그냥 도윤으로 불러. 그래도 평생 우리 사장님입니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30년 형사 생활, 그리고 10년 보안 회사. 수많은 싸움과 의심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퇴임 후 첫 주말, 나는 오랜만에 한강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벤치에 앉아 도시의 물결을 바라봤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모든 수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였다. 진실은 때로 거짓보다 조용하고 용서는 정의보다 오래 남는다. 펜 끝이 멈추자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흘러와 내 마음을 가볍게 쓸고 지나갔다.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저희 팀 새 프로젝트 이름 정했어요. 프로젝트 나비.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이름은 내가 마지막으로 쓴 작전명이었다. 나비,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제 그 의미를 그가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은 이름이다. 그 나비가 오래도록 날 수 있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제 그 속엔 용서와 시작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형사 배지를 올려두었다. 그 배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젊은 세대에게 남겨둘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다. 한여름의 공기가 시원하게 밀려들었다. 멀리서 한강 위의 다리에 불빛이 흩어졌다. 그 빛 사이로 지나가는 한 쌍의 연인,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모든 게 평화로웠다. 모든 게 살아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정의의 끝이자 시작이겠지.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수첩의 페이지를 넘겼다. 맨 처음 페이지가 펼쳐졌다. 정의는 늘 승리한다. 하지만 그 정의는 때로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천천히 웃었다. 30년의 모든 싸움과 상처가 그 한 줄의 문장 안에서 조용히 사라져갔다. 해명시의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유난히 맑고 유난히 높았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한 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를 마음속에 적었다. 사건명 나비. 결론 정의는 인간의 온기로 완성된다. 끝. 그리고 세상은 다시 조용히 빛났다.